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 아닌 모래가 절반 이상인 흙, 이른바 실트질 모래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13일 개막해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종목별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승마장에는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가 출전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교육비 지급 기준인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슬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학철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476건이 발생해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새만금에서 시작을 알렸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을 거듭하며 지난 8월 서울에서 막을 내렸죠.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등 후폭풍이 여전한데요. 감사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잼버리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해당 부지가 뻘밭이 아닌 배수 능력이 꽤 뛰어난 이른바 실트질 모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새만금, 잼버리, 뻘밭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 뻘밭이라는 단어와 함께 잼버리 부지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실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 책임자였던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사태 원인을 부지 선정 문제라고 밝혔었고, 여권에서는 뻘밭 대참사라며 전 정부와 전라북도 등의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다른 꿍꿍이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 데다가 그런데 잼버리가 열린 새만금 부지는 뻘밭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기간 나왔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지역 지층 상태는 모래가 절반 이상인 흙, 이른바 실트질 모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점토질이 아니라 실트질 모래라고 하는데 모래 성분이 50% 이상이 넘는 거죠.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성질이라는 것이 시추 결과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8년 3월 평균 6.7m 깊이에서 시추한 결과입니다. 잼버리 부지 매립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지는 육지화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과 또 정부가 잼버리에 대해서 간척지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배수가 안 되거나 생갯벌이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팩트체크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잼버리 영내 곳곳엔 구덩이가 생기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바닥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배수로 중심으로 공사를 했고요. 소배수로를 바둑판의 격자무늬 형태로 구축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이례적인 폭우가 왔잖아요. 그 격자무늬 소배수로로 배수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긴급 투입돼서 홈을 파고 배수 펌프로 강제 펌프하는 식으로 조치를 했던 거죠. 이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 뉴스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해당 사업자인 농어촌공사의 적극 해명과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 15년 만에 목포를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7일 동안 49개 종목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목포시청에 도착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막일에 맞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강화도 마니산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4곳에서 채화된 성화. 모두 600여 명의 손을 거쳐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한 뒤 주 개최지에서 불을 밝히며 104회 전국체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친절과 미소로 감동체전, 화합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리는 건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여수에서 대회가 치러졌고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전남도청이 소재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의 구호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 70개 경기장에서는 축구와 배구, 유도 등 49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스타 선수와 해외 동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체전, 감동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합과 감동을 전하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104회 전국체전. 국내 스포츠계 간판 스타와 유망주들도 전국체전에 합류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날 전북 장수승마장에는 아주 특별한 선수가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가 승마 결승전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로 60m, 세로 20m의 경기장에 기수를 태운 말이 우아하게 들어옵니다. 말은 기수의 통제에 따라 원을 그리며 경기장을 돌고 보폭을 맞춰 뛰기도 합니다. 기수는 흔들리는 말 위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말과 하나 되어 경기를 이끕니다. 승마의 피겨스케이팅이라 불리는 마장마술은 정해진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13일 열린 마장마술 결승전에선 전국체전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65년생 조한호 선수가 경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조한호 선수는 수상을 못해 아쉽지만 완주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최고령 출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장마술 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절제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마장마술을 시작했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고. 마장마술은 예민한 말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자칫 위험할 수 있기에 주변에서 걱정하기도 했지만 조한호 선수는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 나이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몸이 허락하는 한 아주 말과 함께 좀 즐거운 운동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뿐입니다. 나이 제한과 구분이 없는 마장마술 경기에선 65살 조한호 선수와 21살 이유빈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마장마술 출전자 중 최연소인 이유빈 선수는 앞으로도 올해 선수로 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른 종목은 남자, 여자 나뉘어져 있고 나이대도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마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고 나이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승마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승마 마장마술 종목에선 광주광역시 남동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대구광역시 이명석 선수와 울산광역시 최삼중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교육비 지급 기준인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지원 등의 첫째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교육비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수익자 부담 경비,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는 모두 47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84건이 발생해 이 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숨지고 532명이 다쳤습니다. 월별로 보면 수확철인 10월에 69건으로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5월 67건, 6월 62건, 8월 50건 순이었습니다. 기계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42%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와 예초기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에는 전북 정치권의 숨은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 구청장의 당선을 위해 전북 정치권 전체가 지원 사격에 나서는 등 도내 선거로 여겨질 만큼 전북의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이번 보궐선거에 높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주 출신의 진성준 의원은 진 구청장을 후보로 발굴하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김윤덕, 김성주, 이원택, 안호영, 윤준병, 한병도, 심영대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회가 진 후보 선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대부분 강서구 연고자 찾기를 전개하고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버스를 빌려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18회 순창 장류축제가 13일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 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 행렬과 국화거리 등 각종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300m 가래떡고기와 순창 고추장 만들기 등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과 참여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순창 장류축제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꼭 방문하셔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미래 디지털 산업 중심의 스마트 남원이라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원시는 13일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된 남원시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남원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남원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와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제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19건의 총선 공약과 국책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총선 공약은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배후도시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1단계 민자사업 재정 전환,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14건입니다. 국책 사업으로는 새만금 남북 3축도로 조기 착공과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 산업용지 확대, 조기 개발 등 5건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은 전라북도의 정책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될 예정입니다.